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인류사 연대기 5편 이집트 신왕국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이집트의 각 왕조마다 주요 신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많아서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1왕조부터는 호루스를 숭배하던 티니스의 사람들이 세트를 숭배하던 지역들을 통합하면서 호루스가 주신으로 등극합니다. 수도를 멤피스로 옮겨서 멤피스의 프타가 어느 정도 위상을 갖게 되고요. 신앙심이 많았거나 아니면 헬리오폴리스의 사람들이 정계로 진출하면서 헬리오폴리스의 신들이 주신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툼이 있고요. 오시리스, 이시스 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좀 엉뚱한데요. 이 헬리오폴리스의 계보에 호루스와 세트도 들어갑니다. 사왕조의 피라미드가 가장 대규모 공사였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때의 신은 쿠프는 크눈과 연관이 있고 카프라, 멘카우라 등은 라 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라 신은 본격적으로 5왕조부터 주신으로 활동을 합니다. 호루스도 이집트 내내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태양신 라도 이집트 전체 기간 동안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신을 더 꼽으라면 아문신인데요. 아문신의 위상은 고왕국 시대가 아닌 중왕국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분열된 이집트를 테베 지역에서 통합을 하면서 중왕국이 시작되는데요. 테베 주신은 멘투였는데 멘투도 어느 정도 숭상을 받지만 그 후로 아문이 절대적으로 큰 위치를 차지하면서 멘투는 잊혀진 바 되지만 그래도 종종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루스, 라, 아문이 대세를 이루면서 신왕국 시절에는 몇몇 신들이 소환이 되는데요. 토트라는 지혜의 신이 소환이 되고 세트, 푸타 이런 신들도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신왕국 시절에도 새로운 신이 등장하는데요. 아톤, 아텐이라 불리는 신인데요. 2명의 왕 정도만 숭상하다가 바로 없어집니다. 18왕조 신왕국을 연 왕은 아흐모세 1세입니다. 아흐모세 1세는 15왕조, 16왕조로 이어졌던 하이집트의 힉소스와 싸워서 승리를 함으로써 이집트 전역을 다시 한번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왕국 18왕조가 이집트 최전성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트셉수트 여왕이 있는데요. 투트모세 1세의 딸, 투트모스 2세의 아내, 투트모스 3세의 어머니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투트가 토트예요. 지혜의 신 토트입니다. 그래서 18왕조에는 지혜의 신 토트도 숭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왕국 11왕조 때 장제전을 만들었고 12왕조 때 카르낙 신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금 초라했지만 바로 이 18왕조 시절인 하트셉수트 여왕과 투트모세 3세 때 몇 배로 증축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장제전 상상 복원도인데요. 멘토탭 2세가 맞을 거고요. 18왕조에 하트셉수트 신전도 있고요. 투트모세 3세 신전도 있습니다. 카르낙 신전은 굉장히 많고 복잡한 편인데 하트셉수트 여왕의 오벨리스크와 투트모세 3세 신전 오벨리스크 등이 있습니다. 신왕국에서 특별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오벨리스크인데요. 투트모세 1세, 하트셉수트, 투트모세 3세, 그리고 19왕조의 람세스의 오벨리스크가 유명합니다. 물론 작은 규모의 오벨리스크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저는 투트모세, 즉 토트와 연관이 있는 왕들이 오벨리스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혜의 신 토트와 관련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위키에서는 라나 호루스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중에서는 쿠프의 대피라미드가 제일 높고요. 오벨리스크 중에서는 하트셉수트 여왕의 오벨리스크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정복군주 투트모세 3세는 잠깐 뒤로 미루어 두고요. 특별한 왕이 또 한 명 있는데 아케나톤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새로운 아톤 신을 모셔요. 아톤, 이름에 아톤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투탕카멘인데요. 투탕카멘의 어릴 적 이름도 투탕크 아텐이었다고 합니다. 아문 신앙 세력에 의해서 이 아텐 신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시 왕의 이름에 아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투탕크 아멘.
저는 옛날에 이 아톤이 아툼인 줄 알았어요. 그 헬리오폴리스의 최고신 아툼.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신 아톤은 태양신 라의 한 측면이라고 하고요. 이 아툼 역시 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태양신 라는 아침에는 케프리, 점심에는 라, 저녁에는 아툼이거든요. 아툼 라를 동일시한다면 아툼의 한 측면인 아톤.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헬리오폴리스의 아툼과 아케나톤의 아테는 다르다라고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뽑은 신왕국의 원픽이자 이집트 최대의 영토를 가졌었던 투트모세 3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미탄이라는 나라까지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제가 메소포타미아 편에서 미탄이는 설명을 딱 안 드렸었습니다. 이 표가 기억이 나시면 좋을 텐데요. 라가시의 에안나툼, um마의 루갈자게시, 아카드의 사르곤, 우르의 우르남마 슐기, 그리고 아모리 출신이 세운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이 바빌로니아가 북서쪽의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카시트 바벨론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카시트 바벨론과 미타니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류 쪽으로는 카시트 바빌론, 상류 쪽으로는 미타니가 세워졌었습니다. 카시트 바빌론과 비슷한 시대에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타이트, 카시트 바빌론, 아시리아도 아리안 세력이거나 아리안 세력과 연관이 있고요. 미타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안 세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6편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집트의 최고 정복군주 투트모세 3세는 기원전 1457년 메기또 전투로 카시트 제국을 제압했고요. 기원전 1439년부터 1436년경에 미타니도 제압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 미타니 지역을 통해서 이집트에 낙타가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피라미드와 낙타를 우리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기자의 피라미드보다 한 1000년 정도 후에 이집트에 낙타가 도입됐다는 것이죠. 투트모세 3세가 격파한 미타니는 그 세력이 약해졌고 미타니 밑에 있던 아시리아가 아나톨리아 반도의 히타이트와 더불어 이 미타니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투트모세 3세의 미타니 원정은 아시리아의 부활이라는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 일은 후에 이집트의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19왕조에서는 세티 1세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세트 신입니다. 1왕조의 호루스로부터 밀린 세트 신. 헬리오폴리스의 계보에서 호루스의 삼촌으로 나오는 악역을 맡았던 그 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세트를 숭배했던 하 이집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가능하죠. 신들의 계보를 만들면서 악역으로 배정이 됐지만 사막의 신으로서 꾸준히 세트를 모셨던 세력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력 중에서든 아니면 그 세력이 밀어준 왕이든 그 세력이 왕비가 돼서 낳은 자식이든 세티 1세가 19왕조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1왕조에서 30왕조로 알게 되는 것은 프톨레미 왕조 시절에 정리를 했지만 그 정리한 사람들도 세티 1세의 신전에 새겨진 왕들의 목록, 아비도스라는 도시에 있어요. 그 왕들의 목록을 보고 체계를 잡은 것입니다. 물론 역사의 기록이 언제나 그렇듯이 완벽하게 맞지 않습니다. 이것과 또 다른 기록들도 있어서 서로 조율을 하는데요. 진실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분들이나 고고학자분들이 밝혀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비도스의 왕 목록에는 하트셉스투 여왕과 아케나텐, 투탕카멘이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하트셉스투는 섭정이고 공동통치였기 때문에 뺄 수 있지만 아케나텐과 투탕카멘은 아문 신쪽 사람들이 아주 고의적으로 작정을 하고 뺐던 것 같습니다. 미타니는 아시리아와 히타이트가 연합해서 멸망시켜서 땅을 나눠 가진 형태고요. 여세를 몰아 아시리아의 엔닐리나리 왕은 카시트 바벨론도 정복을 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지도처럼 히타이트, 아시리아, 이집트 3강 부도가 됩니다.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히타이트는 팽창을 해 나갔고요. 그것에 대한 수비적인 입장을 갖는 쪽이 이집트였는데요. 람세스 2세가 기원전 1247년 히타이트와 치른 카데시 전투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중왕국 12왕조의 아메네마트가 카르나크 신전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신왕국 19왕조의 이 람세스 2세도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아부신벨 신전이라고 하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한 번쯤은 보셨을 그림입니다. 위치는 상당히 남쪽입니다. 아스완 지역도 누비아 지역인데요. 더 남쪽에 아부신벨 신전을 지었습니다.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은 지금 사람들이 있는 이 4명의 석상 사진은 다 람세스입니다. 다시 보니까 얼굴이 비슷하죠? 상이집트, 하이집트 등 의상을 바꾼 거라고 합니다. 신전 입구에 이렇게 커다란 자기 석상을 4개나 세웠어요. 자기애가 엄청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전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과 같은 조각상이 있는데요. 푸타, 아문, 람세스 2세, 라라고 합니다. 멤피스의 최고신 푸타, 테베 출신의 최고신이 된 아문, 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최고신들과 자신을 동급으로 은근슬쩍 끼워놨어요. 람세스도 훌륭한 왕입니다만 이집트 최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PR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카데시 전투에서도 전투부대 명칭을 신의 명칭으로 잡았는데요. 아몬, 라, 세트, 푸타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차마 자기를 넣지는 않았네요. 신한국 때 격상한 세트를 넣은 것 같습니다. 람세스 2세 다음은 메렌푸타인데요. 멤피스의 신 푸타를 숭배하는 이름입니다. 수도를 멤피스로 옮겼는데요. 람세스 2세 이후에는 왕위를 찬탈하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시왕조는 일명 람세스 왕조라고도 불리는데요. 보시면 람세스 3세부터 람세스 11세까지 있습니다. 람세스라는 이름에 의지해서 명맥을 유지해 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람세스 11세 때 왕실의 권위가 쇠퇴하고 사제의 권위가 파라오를 넘어서게 되면서 아문사제단의 고위 사제인 헤리오르가 테베에서 왕위를 참칭했고요. 타니스에 있던 스멘데스도 왕위를 찬탈해서 21왕조가 시작되면서 제3중간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혼란한 정국이 시작되면서 이집트를 공격한 세력은 북서쪽의 리비아였습니다. 중간기를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왕의 세력이 약화되고 지방 세력이 커지면서 왕이 유명무실해지고 지방의 독자적 세력이 형성되는 형태로 진행됐죠. 1중간기에선 사분오열됐다가 헤라클레오폴리스와 테베에서 세력을 구축해서 다시 테베가 통합을 했고요. 이 중간기는 북서쪽에 힉소스 세력이 하이집트를 점령을 했는데 상이집트의 테베 세력이 전차 기술을 흡수해서 다시 힉소스 세력을 몰아냈고요. 마지막 중간기인 3중간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왕의 세력이 약해지자 지방 세력들이 왕을 참칭한 것과 또한 외세가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외세를 몰아내지 못해요. 22, 23왕조가 북서쪽에 리비아 세력이 점령을 한 시대고요. 테베를 중심으로 한 상이집트의 23왕조도 리비아 출신의 파라오라고 합니다. 지난번 힉소스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이 리비아 세력도 이집트의 신이라고 볼 수 있죠. 테베의 아몬 신을 모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힉소스든 리비아든 어느 정도 이집트와 연관이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이집트 지역을 리비아로부터 잠깐 독립을 얻어내는데요. 고작 12년 정도 유지가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누비아 왕조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쿠시 왕조로 더 잘 알려져 있고요. 이집트 남쪽, 상이집트보다 더 남쪽 지역의 흑인 계열인 누비아인이 이 이집트 전역을 정복한 겁니다. 신왕국 시대의 상황은 이집트, 히타이트, 아시리아 3강 구도였는데요.
다다민족이라고 알려진 해양 세력에 의해서 히타이트가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이 타격 입은 히타이트를 기원전 717년 아시리아가 병합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다시 남쪽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이때 쿠시 왕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쿠시 왕조와 부딪히는데 쿠시 왕조의 일대왕인 피에는 아시리아를 방어하는데 한 번은 성공을 해냅니다. 이대왕인 샤바카 시대에 샤바카석이 발견이 됐는데요. 프타 신을 최고의 신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힉소스는 세트, 리비아는 아문, 쿠시 왕조는 푸타. 외국 세력으로 분류가 되지만 모시는 신을 볼 때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최소 신앙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왕조 4대왕 타르카 시절에 아시리아의 에살하돈 왕이 쿠시 왕조의 수도 멤피스를 점령합니다. 하 이집트 지역이 점령되면서 타르카는 원래의 누비아 지역인 남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집트까지 아우르게 되는 아시리아의 왕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슈르바니팔이죠.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루스, 알렉산더 등과 더불어 엄청난 정복 군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은 656년 25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탄탄마니를 패망시킴으로써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잠깐 12년간 정복했었다고 하는 24왕조의 후예 중에 네카우 1세를 파라오로 분봉해서 26왕조를 시작하게 합니다. 아슈르바니팔의 지위를 한번 보시죠. 샤르샤라리, 왕중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바빌론의 왕, 아카드의 왕, 수메르의 왕, 그리고 쿠시의 왕,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명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 중간기 때 힉소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었고요. 3중간기 때는 리비아, 쿠시, 아수르 제국에게 순차적으로 정복을 당했습니다. 역사란 지는 때도 있고 이기는 때도 있는 건데요. 당연히 이집트도 중왕국 멘토텝 2세, 신왕국 투트모스 3세, 람세스 2세 등 자랑할 만한 정복 군주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신왕국도 이렇게 신들을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요. 더 복잡해졌고 기억하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상하 이집트를 통합한 1왕조의 호르스, 4왕조의 피라미드를 시작으로 5왕조 시대의 주신이 된 라, 분열기를 통합하고 중왕국을 시작한 11왕조의 테베 지역의 멘투보다 아문, 이렇게 3명의 신은 이집트 끝까지 이어지고요.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 역사 또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기원전 3000년부터 한 1000년간은 상하 이집트의 통합과 분열로 보실 수 있고요. 중왕국부터 신왕국까지는 사실상 테베 세력이 핵심입니다. 중왕국이 잠깐 힉소스 세력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가 독립을 해서 쭉 이어나가다가 마지막에 리비아, 쿠시, 아시리아에게 순차적으로 점령을 당했다.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까지는 테베 세력이 이집트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그 후 나라를 뺏겨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편에서 5편까지 어느 정도 아셔야 이 아리안 이야기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6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